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조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여발포 여기가 발굴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페니 플렉이라는 이 조커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어떤 식으로 그 폭발을 하냐면, 아서가 어머니인 페니를 살해한단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어머니인데 사실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서는 페니를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 아서라는 사람이 네, 어떨 때 죽였는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 우리가 속칭 뚜껑이 열렸는지. 아서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서의 살인 행각을 보면 네, 그냥 막 죽이지 않아요. 지 나름의 그렇지. 지 나름의 본인 나름의 맞아요.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서는 이게 되게 이 영화가 그 잘 짚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정의가 있다.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환경에 따라서 나쁜 놈이 탄생하기도 한다라는 이 한 번 꼬는 문제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그 악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역시도 있다. 그 정의가 근데 잘못됐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토드 필립스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서 플렉은 그러니까 그냥 막 무차별적인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서는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위해에는 뭐 되게 넓게 해석해서 네. 어떤 억눌림이나 조롱의 감정까지 다 포함되죠. 자기를 놀렸던 사람까지 다 네. 복수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죠. 네. 근데 페니를 죽이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의는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맞아요. 병원에서 그 기록을 봤을 때고, 네. 아 그럼 내가 토마스 아들이 아닌 거네. 나 놀아났네. 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종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의 생각에서는 여기까지는 이건 정의를 구현한다의 관점이었을 겁니다. 시쳇말로 물리적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기만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가 페니 플렉을 죽이는 과정이 아서 스스로에게는 정당화 되는 거죠. 그런데 아서가 뒤이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그 엽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서가 처음에 당황해하다가 네. 춤을 추죠. 계속. 그러니까 이 과정이 페니 플렉을 죽이면서 사실 아서는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정한 흑화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사진과 쪽지를 먼저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서가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서에게 페니를 죽인 일은 사실은 실수로 기록될 거예요. 아서 그래요? 스스로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죽인 과정은 어쩌면 정당화의 과정인데, 네. 아서의 어떤 기준에서는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페니 플렉은 사실은 실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 미스였고, 네. 그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더 폭주한 게 아닐까. 그냥 그 길을 가버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아서라는 인물에서 조커가 되게 하는 그 일종의 급발진하게 되는 과정은 네. 페니를 실수로 죽였고, 자기가 흑화되는 그 동력을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네. 그 배신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래놓고 이 여자가 나를 해피라고 불러왔네. 지금까지 나를 기만했던 철저히 거죠. 기만했네. 그러니까 착한 아들이라는 해피한 아들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했었던 그 어떻게 보면 껍질의 파괴를 저는 이 페니의 사례를 통해서 저는 경험한 게 아닐까 싶고, 이 사건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이때부터 아서가 저는 확신범이 됐다고 봤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감정의 동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또 약간 다르게 보면 그 범행이 끝나면은 기분이 더 좋아져요. 나중에 이제 랜들이랑 그 키 작은 게리가 와서 아서네 집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날 집에 와서 랜들은 목숨을 잃는 건데, 그렇죠. 이거 아까 조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이지 않습니다. 네.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나 기분 좋아. 이제 얘기할 때는 이미 페니를 살해하고 난 그렇죠. 이후거든요. 나 요새 기분 좋아. 엄마 돌아가시긴 했는데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어라고 말해요. 맞아요. 근데 이 셀러브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죽은 사람을 기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중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는 축하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자축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사실 페니를 살해할 때 조커는 이미 사람을 여러 명 좀 죽여본 상태고, 네. 이제 살인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게 돼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이제 쉬워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페니가 코미디언이 되려는 아들을 도와주거나 응원하지는 못했지만
살인마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조커라는 인물을 보면서 가장 연상되는 우리나라의 범죄자가 있어요, 한 명. 네. 사실 조세프님이랑 이 얘기도 많이 네. 했는데 장대호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이제 모텔에서 카운터 보다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그 손님을 토막살인하고 일종의 갑질 행각을 했었던 손님이죠. 네, 이 사람이 쓴 이제 그 옥중 편지가 있어요. 네. 저도 글을 봤는데 굉장히 글 자체는 잘 썼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되게 네. 가독성이 높은 네. 그런 쉽게 썼어. 서류입니다. 네. 그 죽일 때 뭔가 이 사람도 고민이 없어요. 그게 저는 살인범과 일반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아 열받네. 음. 죽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장대호의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그 글이 정말 진위 여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정말 조커라고는 부합해요. 네. 자기 스스로의 정의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글을 읽다 보면 묘하게 열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그렇지. 생각도 이거 맞아요. 되게 위험한 얘기지만 네. 당연히 살인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죽인다는 옵션은 고려하지 않아요. 네,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열은 받는 거지. 이 사람이 열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죠. 라는 생각까지는 이르게 했어요. 네. 네. 그게 일반 사람과 살인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살인이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더라도 소풀이지 그냥. 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미국 영화니까 또 되게 미국적인 설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총이거든요. 그 랜들이 건네주는 총 한 자루가 사실 아서 플렉을 조커로 바꿔놓는 시작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아서 플렉이 처음으로 이 권총이라는 걸 한번 만져보고 집에서 한번 막 갖고 놀다가 오발 사고가 한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저는 아서가 총의 위력을 한번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총을 일하는 데도 막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고당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 이 총 자체가 조커 트럼프 칠 때 카드 놀이 할 때 그 조커 같은 역할 아닐까 싶어요. 치트키죠 일종의. 네. 총은 사실 아무리 신체적인 힘이 약한 사람도 권총의 어떤 반동만 이길 수 있으면 그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대칭 전력이 되죠. 그렇죠. 국가 간의 대결에서 뭐 핵무기가 그런 전력이라면 인간 대 인간의 대결에서는 총이 굉장히 그런 우리가 흔히 이른바 말하는 억지력을 갖게 되는 그쵸. 거죠. 조커는 평생 동안 소시민적이고 뭔가 항상 당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총이라는 그 조커를 그야말로 손에 얻으면서 힘을 갖는다는 게 어떤지를 이제 각성하게 된 거예요. 전 또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떠올렸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이 총이라는 건 뭘까? 이 총이 저는 어떤 때는 익명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막 왜 뭐 익명 게시판에서 뭐 또 어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요새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되게 막 적나라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악플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조커를 마구 휘둘렀을 경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정말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큰 그런 상흔들을 많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죠.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익명성 말고 저는 또 뭐가 우리의 또 조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냐면 도덕성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포지션을 일단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독선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착함을 되게 강요하기도 하는 거죠. 너 왜 기부 안 해? 이런 거를 막 남의 인스타에 가서 막 댓글로 다는 거예요. 너 왜 충분히 착하지 않아? 너 왜 더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장면들이 저는 스치면서 이 총의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은 불법이지만 이 총이라는 게 꼭 뭐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마음의 상처로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총의 존재가 더 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전 이 페니 플렉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이 총은 또 되게 재밌는 게 네. 영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조커가 그 아까 총을 오발하는 사고를 네, 통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서는 웃지 않아요. 맞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저희가 오프닝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런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전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총 소리를 한번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저희는 정말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온 산이 울리잖아요. 맞아. 기억나시죠? 너무 힘들었어 그거. 쩌렁쩌렁 진짜. 울려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설정인데 네. 소피를 스토킹하는 과정. 네. 이웃집 주민. 예, 소피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네. 혹은 병원에서 그 형사들이 쫓아왔을 때 페니 플렉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서 플렉이 들어가는 길은 엑시트예요.
남들이 나오는 길로 들어가요. 오. 그리고 소피를 찾을 때도 사람들이 가는 그 사이드가 원웨이인데 자기 혼자 다른 길을 갈까 말까 멈칫하거든요. 대박. 근데 이 과정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감독의 연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지. 아서 플렉이 점점 조커의 길을 향하는데 머뭇거리고 근데 이미 출구로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출구가 없다라는 건 노웨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거를 와 진짜 예리하다. 그런 장면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물론 페니플렉을 죽인 과정에 있어서 네. 원호 씨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저처럼 해석할 수 네, 있는데 결국 저희 둘이 결과값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인물로 가고 있는 거는 비가역적이란 거죠. 맞아요. 이건 아서 플렉에게는 더 이상 뭐 원호 씨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마치 치약 같은 거예요. 네. 튜브를 쫙쫙 짜놓고 맞아요. 다시 돌려 넣을 수 없어요. 맞아요. 지금 아서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 페니플렉의 죽음은 사실 아서에서 조커가 되는데 맞습니다. 대단히 큰 디딤돌이 됐고 동기가 됐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속도감을 붙여서 살인마가 되어가는 조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살인 사건의 전말들을 추적하면서 이 영화를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뭐 망상과 현실 사이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주제죠. 맞아요. 이 망상과 현실 측면에서 또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차례가 온 것 같은데 이 이웃집 주민 소피가 처음에는 마치 이제 우리 아서 플렉이 이제 멀쩡한 하나의 건실한 남성으로서 막 연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실 이게 망상이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망상인 게 확실한 걸로 일단 영화에서 선을 그어주거든요. 네, 아예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근데 소피를 아서가 소피도 살해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명확하게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되게 무책임한 얘기인데 열린 결말의 설정이라고 본다는 걸 또 다시 깝니다. 근데 소피가 죽었다는 설을 먼저 바탕으로 해보면 아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페니플렉을 죽이기 전이었고요. 그렇죠. 아서는 어떤 살인을 아직은 3명만 죽였을 때, 맞아요. 3명도 너무 많지만 지하철 살인을 하고 우발적이었고 본인이 지금 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불안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되게 깊이 생각하는 거를 좀 멈추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결론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냥 소피에게도 어떤 분노를 투여한 게 아닐까라는 지점이고 그리고 뭐 사이렌이 울렸다 정도. 맞아요. 그게 암시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소피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영화를 볼 때는. 근데 요번에 다시 이 영화를 발굴하면서 볼 때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란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정의감이 있다. 소피는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전혀요? 소피는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피가 위해를 가한 부분은 오히려 아서가 소피에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남들이 볼 땐 너무너무 섬뜩한데 소피가 이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 같이 뭔가를 하면서 뭔가 언어 바디랭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하다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아서가 소피를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남들이 그 부분은 망상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아주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러면 소피와 아서가 소피를 좋아하는 부분을 보면 아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분으로 소피를 연모해요. 어떻게 그런 섬뜩한 장면으로 소피를 사람을 연모할 수 있어요. 근데 아서는 그마저도 그 조금의 연결선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제 코너에 몰렸던 사람인 거예요. 외로움의 코너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주 우울한 날을 아주 재수 없는 날을 경험하고 혹은 굉장히 잘 나가다 어떤 한 끗만으로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아서라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 하나의 위로와 공감의 말로도 사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피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이 사람은 연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봤을 때는 소피는 아서가 느낄 때 위해를 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서가 소피를 죽일 개연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아서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사이렌 소리가 울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가 아서를 신고한 거죠. 그냥 무단 침입한 죄로. 너무 놀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 거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 아서는 페니플렉이 있는 병원으로 갔고요.
거기서 아서는 조커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은 되게 이 영화를 발굴하는 조셰프님의 어떤 작업의 그 또 과정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조커라는 캐릭터를 해석하고 조커는 어떤 사람이야를 규정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이제 연역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더 발골이 더 중심이 단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제를 깔아놓고 사실 본 건데,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소피를 죽였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는 그렇구나. 아서가 소피를 죽이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서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려면 그 캐릭터의 모든 사람이 모든 관객이 공감하지 못해도 최소한 아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 설정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위해를 가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죽였거나 적어도 중상을 입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도 이번에 영화를 봤었고 되게 가장 급진적인 관점은 아예 소피라는 인물 자체가 가공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거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조세프님이 발굴하신 그 관점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조커라는 캐릭터를 더 이제 두텁게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